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지호입니다. 신동아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큰 불이 나 서대문과 마포, 중구 등 14개 동 16만 8천 개 시설의 통신 금융 서비스가 먹통이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11시 12분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KT빌딩 지하 통신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통신실 지하 2m 아래 매설된 16만 8천 회선의 유선 회로와 광케이블 220조 뭉치에 불이 붙으면서 서대문, 마포, 중구 총 14개 동의 인터넷과 통신이 모두 두절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원 208명과 장비 6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통신구 맨홀 아래에 있어 내부 진입이 불가능해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은 발생 10시간여가 지나서 완전히 꺼졌지만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결제 단말기도 먹통이 되면서 커피 전문점, 편의점, 식당, PC방 등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 방화나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작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환풍기, 장애물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과 추가 발굴된 잔해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및 발화 지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소방서 추산 8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KT는 이번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232억 원 규모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상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직 사례가 없고 피해 산출도 쉽지 않아 보상금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해당 지역 소상공인 영업장은 3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는 28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2018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전국에서 접수된 300여 명에 대해 동명대학교 정홍섭 총장 등 전국 30여 명의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3명을 포함해 총 60명을 12개 분야로 나눠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날 지역 대표들과 고문 및 임원, 신동아방송 이신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8 대한민국 신지식인상 대상은 대한민국 뷰티건강 산업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권우영 국제보건미용전문가 연합회 회장, 바이오의약품 소재를 개발한 주식회사 대자연인의 이광일 대표이사, 환경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한 진영배 한국소방안전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 권기재 회장과 박규환 공동대표는 이번에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된 분들이 에너지를 모아 도전, 창조, 혁신, 나눔의 정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이날 행사에서 사전에 실시한 제2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환경 캠페인에 관한 시상식도 진행했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열정적인 학생을 추천받아 대한민국 신지식인 장학생으로 선정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체코부터 시작되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순방국인 체코에서 1박 2일간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며 체코의 원전 건설 계획 수립과 관련한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공동번영 비전과 함께 한국의 포용국가 비전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6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진전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과도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방문을 마치면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은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해 아던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OECD 사무총장과 만나 OECD는 우리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만나 OECD는 우리 정부와 포용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리아 사무총장의 방한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OECD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리아 사무총장에게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겠지만 OECD가 역할을 할 단계가 되면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중심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착공 10년 8개월 만인 오는 30일에 개통됩니다. 이 도로는 국도 45호선으로 이어져 수지, 기흥 일대와 평택, 안성, 천안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대체도로 효과까지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이 구간 통과에 많게는 1시간 30분이 소요됐지만 새 도로로는 10분 정도에 오갈 수 있어 시간과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이 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건설과 조기 개통을 독려해왔고 용인시는 보상비와 교차로 건설비 등으로 1,700억 원을 분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광업, 제조업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고용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과 제조업 종사자 수는 296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조선업 종사자는 전년보다 13% 줄었고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관련 기계 장비업종 종사자는 전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고용이 늘긴 했지만 전체적인 고용의 감소세 전환은 출하액 호조세를 이끈 반도체 산업이 조선과 자동차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낮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2016년 10월 출간된 이후 2년여 만에 판매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을 상징하는 34 전업주부 김지영 씨의 삶을 통해 여성이 받는 성차별, 불평등, 육아를 둘러싼 문제점 등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한 여성학자는 이 책에 대해 페미니즘 대중화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된 소설이라며 한 명의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공통적 경험을 짚어냈다고 말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이 소설은 지난 2년 동안 한국 사회의 젠더 감수성과 함께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태종 이방원의 딸 정혜옹주를 위해 조성된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을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탑은 경기도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에 있는 석조사리탑으로 높이 2.3m의 팔각을 기본 형태로 가지고 2단을 이루는 기단 위에 탑신과 지붕돌, 머리 장식이 얹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탑의 모양이 잘 보존돼 있고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 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 탑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쇼핑 성수기인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후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사이버 먼데이였던 지난 26일 미국 전체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79억 달러, 한화 약 8조 9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은 하루 기준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금액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쇼핑객이 몰린 황금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였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은 상품으로는 LG TV를 비롯해 델 노트북, 아마존 에코, 닌텐도 스위치 등이 꼽혔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드는 우주 발사체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시험 발사체의 연소 시간이 목표 시간인 140초를 넘어 151초를 달성했습니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은 이번 발사를 통해 준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하고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운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자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누리호의 액체 엔진 성능이 검증되면서 2021년으로 예정된 본발사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유망주 정우영이 한국인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갈아치우며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9살의 정우영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벤피카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6분 토마스 밀러와 교체돼 들어가 1군 공식 경기 첫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정우영은 유럽에서 꿈의 무대로 불리는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9번째 한국 선수가 됐고 21살에 데뷔한 손흥민의 한국인 최연소 출전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10여 분간 정우영은 재치 있는 드리블로 상대팀 파울을 유도하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 팀이 5대1 대승을 거두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